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1년 폭락장 예측한 트레이더, 비트코인 160% 랠리 완벽하게 실현 가능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비트코인 폭락을 예측한 익명의 트레이더 데이브 더 웨이브는 비트코인이 이번 시장 사이클에서 최대 6자릿수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데이브 더 웨이브는 비트코인이 엘리엇 파동 이론에 따르면 160%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최종 18만 달러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다섯 번째 상승 파동을 형성 중이며 엘리엇 파동 이론에 따르면 이 파동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차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전 상승 패턴을 따라 상승 삼각형을 돌파하면서 강세 반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BTC가 단기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일간 차트에서 이 컵 앤 핸들 패턴을 형성하고 있고 이는 주요 저항을 돌파하기 전 일시적인 조정을 거치는 강세 연속 패턴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2018년에서 2020년과 유사한 패턴을 반복 중이라며 이 큰 폭의 상승 돌파가 임박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차트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컵 앤 핸들이라는 건 이렇게 컵 모양이 이렇게 크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이 손잡이 모양, 손잡이 핸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오는 요런 순간을 이제 컵 앤 핸들 패턴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패턴은 이제 고점을 돌파하기 이전에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기술적 분석의 한 패턴으로 보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핸들 모양이 완성이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전고점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한번 찍으면서 핸들 모양이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다고 해서 바로 이제 돌파가 나온다라는 명확한 증거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그 전에 지금 우리가 과거의 패턴들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커벤핸들은 이제 어떻게 어디로 보느냐가 좀 중요한데요. 이것도 커벤핸들로 이렇게 봐야 되는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핸들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이 부분을 핸들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너무 크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커벤핸들 패턴은 이제 고점을 상승하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왔다가 조정 보이는 요런 흐름들, 큰 흐름들을 한 번씩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커벤핸들이 작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U자로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받고 올라가는 패턴. 한번 조정이 나와주는 거예요. 고점에서 한번 조정이 이렇게 살짝 나와주고 다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힘을 모았다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커벤들이라는 패턴을 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 11월에 사상 최고가 경신 가능성이라는 기사인데요. 기관들 85,000달러 베팅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BTC가 11월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고 주요 분석가들은 최대 11만 5,903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디지털 자산 연구소 10X 리서치는 이 BTC가 이번 달 73,000달러에 도달한 것이 향후 추가 상승의 신호가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테넥스 리서치는 이 비트코인이 6개월 최고가에 도달할 때마다 향후 3개월 내 최소 40% 상승했다라고 하면서 2025년 1월 말까지 10만 달러 돌파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과 이 대규모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도 상승을 뒷받침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6개월 최고가에 도달할 때마다 향후 3개월 내에 최소 40%를 상승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이제 최고가에 도달할 때마다 한 번씩 나오는 형식이라 비트코인이 어차피 이제 최고가를 돌파하려면 그때 최고가에 근접하는 이런 형태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곧 사상 최고가 7만 달러 유지 관건 마이클 반데포프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이어가 조만간 사상 최고가에 도달할 것이며 그 관건은 7만 달러 선 유지 여부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분석가인 마이클 반데포프는 이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과 향후 상승 가능성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트위터에 공유했는데, 비트코인이 새로운 사상 최고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수준을 7만 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이상을 유지한다면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초 포프는 이 비트코인이 곧 사상 최고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고, 그는 11월 중 비트코인이 8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12월에는 9만에서 10만 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7만 달러 선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선입니다. 그래서 딱 이 선을 지켜주는 게 지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걸 지켜주지 않으면 그럼 더 떨어질까 하는 거죠. 조정세는 보이겠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또 힘을 받을 가능성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트럼프 승률 따라 가는 비트코인 하루 만에 4% 하락이라는 기사인데요. 네, 트럼프의 대선 승리 확률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이건 좀 갖다 끼워 맞추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지금 이 폴리마켓의 승리 확률이 이제 나왔는데, 수요일 이제 67%에서 현재는 62%로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총 5% 정도가 이제 떨어진 건데, 카밀라 해리스의 승리는 33%에서 38%로 이제 상승을 했고요. 이거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도 이제 4% 하락을 했다라고 보는 건데요. 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상승해서 조정이 일부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끼워 맞추기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블랙로그 비트코인 ETF 역대 최대 유입 하루 1.2조 원 들어와라는 기사인데요. 블랙록의 이제 비트코인 ETF는 지금도 계속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유입액, 지난 1월 11일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일일 유입액을 기록했다고 해요. 약 8억 7,500만 달러, 약 1조 2,070억 원이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ETF가 지금 최근에도 꾸준히 크게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는 이 비트코인 ETF의 역할이 굉장히 커 보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미 주식 바구니에 코인베이스 또 담겼네 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국민연금은 이 3분기 코인베이스 주식을 26만 5,646주를 보유했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를 직전 분기보다 3만 5,839주 추가 매입한 결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코인베이스의 주식 평가액이 4,733만 달러이고요. 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은 이 코인베이스를 주당 178달러에 매수한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의 현재 주가는 211.74달러. 만일 국민연금이 현재까지 코인베이스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평가액은 5,625만 달러로 규모로 불어났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잘한 거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제 코인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다. 간접적으로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융당국이나 이런 곳에서 또 주목을 하고 있기도 해요. 다른 이제 법인들, 금융당국에서 직접 투자를 이제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요소로 보여지고, 앞으로 이거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국민연금은 결국에는 이제 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에는 기본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MSCI 지수, 이 벤치마킹 중인 지수에 포함되는 종목들이 이제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스트레치 같은 이런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시가총액이 너무 이제 커져버려서 이걸 포함하지 않고 그 포트폴리오에 이걸 포함하지 않고 들어가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보통은 이제 세계 1위인 뭐 애플이나 이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담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라
이걸 빼놓고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시가총액이 계속 이제 커져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제 하나의 트렌드이고 양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법인이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 이런 곳에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간접적으로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는 이제 비트코인 ETF까지도 담을 가능성들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매크로 전문가 이 솔라나 185달러 돌파 시 암호화폐 시장 포물선적 상승 신호라는 기사인데요. 리얼비전 CEO 라울 팔은 솔라나가 185달러 선을 지지선을 전환할 경우 이 암호화폐 시장이 사이클의 가장 폭발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솔라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암호화폐 시장의 중요한 촉매제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트코인 중에서는 그래도 거의 대장격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 거의 대장격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이러한 부분들을 해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있잖아요. 알트코인은 알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이 이제 제대로 움직여주면 그러면 알트코인은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서 대장격으로 보이는 이 솔라나가 움직이면 추가적으로 다른 알트코인들도 같이 따라갈 가능성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익명의 분석가 임모탈은 엑스에서 솔라나가 향후 최고 성과를 낼 자산 중 하나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는 솔이 2027년 새로운 약세장 저점을 1200달러로 기록할 것이라는 장기 전망을 내놓으면서 솔라나의 강세를 예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상승 전환 가능성이라는 기사인데요. 이 기술적 분석으로 그 강세장 재개 전망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더리움의 하락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고, 이 독립 트레이더 포세이돈은 이더리움이 지난 주말 마지막 하락을 경험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지난 주말 동안 한때 2382달러까지 하락했으나 이 48시간 내에 2,500달러를 회복하며 반등을 했습니다. 이 조정이 8시간 차트 기준 200일 지수 이동 평균을 회복하는 베어 트랩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의 이제 가격 흐름들을 보면 아직 이 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하락은 추가적으로 있진 않은데 계속 횡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저점으로 이제 마무리 단계를 찍고 여기서 이제 상승으로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확실히 되려면 이 고점인 이 부분 저항선은 2,766달러 선, 이 저항선을 이제 뚫고 올라가 줘야지 확실하게 나올 것 같고요. 이게 뚫고 나오지 않는 이상은 횡보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카르다노와 비트코인 강세 전망이라는 기사인데요. 분석가 알리 마르티네스의 분석입니다. 카르다노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도 이제 과거에 2020년과 유사한 패턴을 따르고 있고, 당시 카르다노는 약 343일 동안 4,095%를 상승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면 미국 대선 2주 후인 11월 18일경 카르다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에 2025년 9월까지 시장 최고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시장 가치 대 실현 가치 MVRV 비율 기반으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현재 수준에서 약 16%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MVRV는 이 비트코인이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였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이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시장의 중립성과 과대평가, 과소평가 여부를 평가를 합니다. 표준 편차 값이 1 이하면 과소평가고요. 1 이상이면 과대평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초에 MVRV가 약 0.5 표준 편차에 위치해 있어 이 비트코인이 저평가임을 나타내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75,000달러를 넘어설 경우에 MVRV 가격 밴드에 따르면 다음 목표가 84,200달러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도 이제 참고적으로 보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템플턴에서 베이스로 머니마켓 펀드로 토큰화 레이어 2 온보딩 최소 사례라고 하는데요. 이 템플턴, 프랭클린 템플턴 미국 국채 머니마켓 펀드를 이 코인베이스의 레이어 2 블록체인인 베이스를 이용해 토큰화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머니마켓 펀드가 레이어 2 블록체인에 구축된 첫 번째 사례라고 하는데요. 템플턴에 해당 MMF는 4.1억 규모의 아비트럼, 폴리곤, 아발란체, 그리고 앱토스, 스텔라 등에 이미 온보딩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에 추가적으로 또 여섯 번째로 들어간 건데요. 베이스가 최근에 굉장히 이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3분기가 이제 전분기 대비 55%더 많은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TVL 같은 경우는 8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아비트럼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쟁자를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코인베이스의 뒤에 있어서인지 굉장히 성장세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